4.29 재보선 판세, 이 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29 재보선거 한 22일 정도 남았는데, 자, 이번 주에 이제 후보 등록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후보들의 윤곽이 이제 확정이 되는데, 이 판을 통해서 이제 네 곳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인천 서강화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 사위론의 흔들. 사실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여기서 연속으로 국회의원을 배출해서 상당히 유리한 지역구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문재인 대표의 부인이 강화도 출신이다. 그래서 사위론이 많이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강화도라는 게 섬이기 때문에 특유의 섬문화도 있어서 여론이 많이 흔들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강화도 사이론 이제 문재인 당대표와 문재인 당대표의 부인이 직접적으로 이제 선거제를 뛰어들고 있는 그런 형태죠. 굉장히 사실 문재인 당대표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봐야 됩니다. 다른 선거도 아니고 재보선에 사이론까지 들고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이제 급박한 상황인데 저기가 MB 당시 그러니까 지난 그 대선에서는 이명박 대통령한테 60%의 지지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69%의 지지를 준 것이죠. 굉장히 여당이 수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안상수 후보와 그 야당의 후보 간의 접전 자체가 뭐 여론조사에서는 10%, 좁은 데는 5%밖에 차이 안 난다는 그 자체는 결국 후보 선정에서 약간의 무리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후보 선정이 잘 됐다 잘못됐다 이걸 떠나갖고도 일단 안상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인천시장으로 재임하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정이라든가 많은 문제점이 좀 제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좀 더 참신하지 못한 인물이다라는 그런 어떤 부정적 기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그 야당의 후보 쪽에서는 그 지역에서 계속 그 연구를 가지고 노력해왔던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동정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론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접점 자체가 상당히 좀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잠깐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CBS에서 이제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안상수 새누리당 후보가 50% 정도 되고 새정치민주연합 신동구 후보가 40%, 10%포인트 차이기 때문에 사실 뭐 아직까지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 정도 차이는 안심할 수 없고 그 추세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강화도는 섬 어떤 특유의 문화가 있는데 안상수 후보는 이제 그 지역 출신이 아닌 외지 사람이죠. 그리고 신동훈 후보는 저쪽에서 이번이 네 번째 출마라고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 신동훈 후보가 지역에서는 계속 그야말로 발로 뛴 후보란 말이죠. 그래서 전국적인 인지도야 뭐 안상수 전 인천시장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그 지역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우리가 특히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되게 새누리당이 이제 선거 전략을 지역 일꾼론을 많이 가져갔는데 바로 그런 점이 차가 난 건데 이번에 특히 이제 강화도 인천 서구 강화을은 검단이라는 신도시도 또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대부터 19대까지 내리 새누리당이 당선되는 곳이거든요. 압도적으로 여당이 유리한 지역이긴 한데 지금 양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유권자 성향도 그렇고. 게다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문재인 대표의 부인이 강화도 출신이라는 것도 상당 부분 좀 먹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게 현재 인천의 정서와 강화의 정서가 좀 다르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는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게 어쨌든 재보선은 결국 투표율이거든요. 투표율이 얼마나 이제 그 여당에 유리하냐 야당에 유리하냐 문제인데 대체로 야당 성향의 유권자들이 젊다고 좀 젊은 유권자들이라고 본다면 젊은 유권자들의 표의 충성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결정적 변수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서구 인천 서구와 이제 강화 지역이 두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제 상당히 정서가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인구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강화도 같은 경우에 인구가 지난 19대 총선을 기준으로 하면 이 전체 서구 강화을이 15만 4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강화도는 5만 7천 명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서구 강화 아까 이제 검단이 있는 인천 서구 같은 경우에 9만 7천 명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2배 가까이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아마도 지난번에 이어서 검단 신도시 인구가 유입이 더 됐기 때문에 격차 더 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인구 한 2배 차이, 유권자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젊은 층들의 들이 많이 살긴 합니다만 직장인들이 많이 살긴 하지만 이 사람들 말씀하셨듯이 투표율이 떨어지는 상황. 그리고 강화도 같은 경우는 유권자 비율은 적지만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투표 응집도는 상당히 높다는 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상세가 되어 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흐름으로 나타날지 상당히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변수는 뭐냐 하면 새누리당이 원래 이전 후보가 안덕수 전 의원이었는데요.
이제 지금 이거 의원직을 이제 상실하게 된 것인데 이것이 본인의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회계 책임자의 문제였기 때문에 다음번 선거에 또 나올 수 있거든요. 본인 피선거권이 이제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안덕수 전 의원이 강화 지역에 상당히 어쨌든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텐데 조직 기반이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이제 안상수 후보를 지원할 것이냐 이 여부도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상수 후보가 뭐 1년 국회의원하고 그만두려고 출마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 안덕수 전 의원이 도와줄 수 있을지 그런 것들 약간 좀 관전 포인트인데 자 문재인 그 대표가 강화도 사이론을 내세웠는데 자 그런 것들이 뭐 대표적으로 이제 지연을 앞세운 선거 전략이긴 한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저는 가장 강화의 사이고 또 인천의 사이기도 합니다. 요즘 그래서 제가 우리 처에게 아주 잘 보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 처가 조금 와서 많이 조금 도와주시도록 가깝게 좀 여겨주십시오. 어쨌든 저런 선거 전략이 현지에서는 지금 먹혀들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서울 관악을 관심 지역인데 뭐 최대 관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부지리 물음표 저희가 이렇게 한번 제목을 달아봤는데 먼저 그쪽 여론조사 결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가 43%,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가 24%, 국민모임 정동영 후보가 뭐 20% 가까이 지금 지지도에 보이고 있는데 두 사람을 정태호, 정동영 두 후보를 합치면은 44% 정도 그러니까 뭐 박빙인가 오신환 후보가 어부지리를 약간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 4.29 재보선을 규정 짓는 지역구가 바로 이제 관악을이죠. 왜냐 그러면은 이번 4.29 재보선은 야당의 내전이다라는 표현을 걸맞을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접전인데 저렇게 보면 어부질이죠. 결국 내전으로 인해서 어부질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게 오신환 후보인데 그런데 사실 오신환 후보의 지지도가 40% 넘는다. 저 지역에서. 저는 사실 별로 믿질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 지역이 전통적으로 뭐 야당의 텃밭이다. 그런 인식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과연 진짜 새누리에게 저렇게 40% 지지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지난 김희철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와서 28%로 낙선을 했습니다. 1등하고 당선하고 6.4%가 차이 났었거든요. 이건 28%라는 것을 무소속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야당이 이 지지세가 굉장히 견고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신환 후보가 당선되려고 그러면은 저 40%의 지지도가 그대로 고착화돼야 되는 겁니다. 고착화되는데 과연 고착화될지도 이제 사실 궁금한 거고 반면에 이제 정동영 후보가 어느 정도 뜨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당선 여부는 차차하고 또 어느 정도 뜨느냐에 따라서 오신환 후보의 당론 후보도 굉장히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데 저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정동영 후보나 정태우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어느 정도 30% 이상만 가져가게 되고 오신환 후보가 30% 초반에 든다 그러면은 여당이 결코 유리하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칫하면 야당이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정말 관악 지역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당에게 내주지 않았다는 그런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저한 어떤 조직세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막판에 흐름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교수님 말씀은 과연 오신환 후보가 저런 득표력으로 당선이 될까라는 의구심도 있고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과연 정태호 후보와 정동영 후보 중에 누가 될까 뭐 이런 43%까지는 안 나온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아직 선거 초반인데다가 아직 선거 기간에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4월 16일 날부터 선거 기간인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정동영 후보와 정태호 후보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간다면요. 야권 표의 분산은 정말 불가피합니다. 지금 아까 그 수치도 나왔습니다만 설령 오신환 후보가 40%를 못 얻는다 하더라도 결국 정태호, 정동영 두 후보가 표를 가지고 가면요. 이건 선거 공학적으로 말이죠. 다른 정책이나 쟁점을 떠나서 이건 당연히 오신환 후보에게 대단히 유리한 선거예요. 이번 선거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야권 아까 내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야당 심판론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관악을 해서 말이죠. 대개 선거라는 게 특히 재보궐선거는 정권 평가론, 그다음에 뭐 중간 평가론 이런 것들이 되게 선거 프레임들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표가 야당 내에서도 그런 정권 심판론의 프레임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야권 연대도 하지 않는 것이고 전략 공천도 하지 않는 뭐 산무 전략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여당 심판론보다는 야당 내부의 야권의 주도권 다툼, 야당 심판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권 지지자들조차도 등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도가 계속 간다면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고 아무튼 간에 마지막 이제 변수가 많이 남아 있겠죠. 지금 아직 선거 기간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계속 저렇게 갈 거냐
그 안에 이제 뭐 정의당 후보도 있고 노동당 후보도 있어요. 근데 그 후보들의 뭐 득표율이 뭐 미미하다 하더라도 말이죠.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이 나중에 야권 패배의 책임 이런 것들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 선거 구도가 마지막까지 갈지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이제 어쨌든 뭐 여야 대결 말씀하신 대로 여야 대결이 아니라 야야 대결이 진짜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이제 나온 조사 결과들 바탕으로 해서 봤을 때는 지금 정태호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이렇게 이제 분산되어서 표를 나눠 가지게 되면 야권 후보가 당선되기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신환 후보, 새누리당의 오신환 후보가 지금 40% 넘게 이제 나왔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한 38% 득표만 하더라도 실제 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정도만 되면 충분하죠. 예, 그러면 야권 두 후보가 한 명이 40% 넘기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흐름들 상당히 어쨌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이제 야권의 후보들이 뭔가 아까 말씀하신 뭐 이 구도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한 시도, 뭐 후보 단일화라든가 연대 이런 흐름들이 사실 나타나지 않게 되면 굉장히 야권에게는 서울의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새누리당에게 의석을 내주는 그런 곳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새정치민주연합과 정동영 전 의원이 주고받은 말이 있기 때문에 과연 저곳 한 곳에서 당선을 시키기 위해서 연대나 뭐 단일화를 할지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서울인데요. 당대 인물 구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무소속 천정배 후보 38%,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태 후보가 29.9%, 새누리당 정승 후보가 13.5%. 무소속 인물 천정배 후보, 당 조영태 후보, 이 당과 후보의 대결인데 인물의 대결인데요. 정의로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상당히 많이 앞서가고 있는데요. 예.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예, 아직까지 저 천정배 후보가 압도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제 시기가 좀 남아 있고 문제는 오늘 동교동 쪽이 어떤 형태로 결정을 지어질지 그 결정이라는 부분이 이 4.29 재보선에 뭐 지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가 상당히 관건으로 작용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김대중 전 대통령 뉴욕 참배하는 그래서 날이죠. 오늘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을 잡아서 이제 선거 지원에 대한 부분을 가봉한 결정을 짓다 그러는데 광주 지역이 결국 야당의 핵심 지역이고 거기 이제 광주의 어떤 자존심, 호남 정치 자존심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교동계가 만약에 지원으로 돌아선다 그러면은 저 부분의 흐름이 상당히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실제로 지원이라는 것이 가시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경우에 여기에서 새정치 후보를 지원한다 그러면은 결국 새정치 후보가 조직 간의 대결에서 압도적인 어떤 우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동교동계가 지금과 같이 어정쩡한 어떤 스탠스를 취한다든가 또는 지원을 철회한다든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 광주 지역은 호남 정치의 자존심과 더불어서 지역에 대한 일꾼, 인물론 이런 걸로 결정을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천정배 후보가 근소한 차로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죠. 전 이번 선거에서 말이죠 동교동계의 저러한 움직임 말이죠. 최근에 원탁회의도 이제 박지원 의원이 불참을 했고 여러 가지 어쨌든 뭐 건너갑 고문이 그 뭐 좀 돕는다는 그 원로일 하려다 또 무산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교동계의 오늘 이제 참배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가 굉장히 주목거리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 전에 남긴 유언이 있어요. 내가 70을 갖고 있어도 70을 내주더라도 30까지 우리 선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은 연대를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대중 대통령은 통합과 연대로 정권을 잡았단 말이죠. DJP 연합도 그랬고. 근데 지금 이제와서 동교동계가 호남이라는 그런 지분을 이용해서 이게 무슨 뭐 통합진보당과 연대도 아니고 이런 식의 동교동계가 당내 분열을 미치는 행동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요. 물론 동교동계로서는 지난 선거에서 상당한 반목과 부신이 깔려 있어요. 친노계에 대해서. 그 다음 선거에서 뭔가 지분을 확보하려는 그런 정치적 계산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선거를 앞두고 물론 바뀌겠습니다만 바뀌라고 봅니다. 동교동계가 지원하려고 보는데 이런 식의 모습을 가지고 계속 야권 내 분열을 비치게 하는 것은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고 어찌됐든 선거라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동교동계가 만약 이렇게 해서 동작을 두지고 광주도 진다면 그 책임은 모두 동교동계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길은 상당히 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결론은 날 것 같습니다.